시험날 반드시 변수는 발생한다. 내 옆자리 애가 다리를 떨든 완전 막혀버리든 그게 당연한 거다. 그냥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덕질이라는 게 생기부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 2.5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고 2학기부터 변신. 내 생기부를 가져왔어. 작년 생기부에는 프랑스로 도배가 돼 있어. 2018학년도 대입 개편한 크게 주요 변화는 수능과 내신. 고 1이라면 내신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수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구분의 의미가 없을 거라고. 잘 지냈어? 누구세요? 너 저번 주 왜 안 왔어? 지난주에 완전 알찼는데 지웅 선배 오셔가지고 수능 특강 꿀팁 알려주고 가셨어. 나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일정 있어가지고 저번에 앞장 보고 아쉬워서 죽을 뻔했어. 그래도 다들 수능 얼마 안 남아서 진짜 바쁠 텐데 실수능률 100%로 사용해줘서 너무 고마워. 바로 회의 시작해보자.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2028 대입 개편안이야. 와우. 다들 개편된 얘기를 들어보긴 했겠지만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역시 우리 회장님 센스가 많다. 자, 그럼 잘 들어줘. 대입 개편안 설명 먼저 하면서 시작할게. 201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2009년생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고1뿐 아니라 중3, 중2, 중1 아마 모두에게 적용이 될 내용일 거야. 크게 주요 변화는 수능과 내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먼저 일단 국어, 공통 국어 과목이 있고 언어와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전체가 통합돼서 아예 공통 국어라는 시험을 보게 될 거야. 결국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비슷하지만 다 합쳐진 공통 국어를 보게 되고 수학도 지금은 공통 수학 수원 수투의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 역시 전체 통합이 돼서 공통 수학이라는 시험을 보게 돼. 심지어 미적분 투학 기하는 사라진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과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탐구 전체에서 두 개를 골라서 보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공통 사탐, 공통 과탐이라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둘 다 쳐야 되는 거야? 그치. 공통 과탐 플러스 공통 사탐으로 변화하는 거지. 난 지금이 좋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 너무 끔찍한데? 모든 걸 공통으로 보게 되는 게 수능에서의 주요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럼 영어랑 한국사는?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유지가 될 텐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변화하게 되면 영어 출제 기조가 바뀔 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은 이제 내신의 변화인데 그동안 우리가 내신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9등급제였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5등급제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 퍼센트를 보면 알겠지만 1등급을 10%까지, 2등급을 34%까지, 3등급 66%까지 이렇게 주기 때문에 2등급 하위권까지 1등급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2등급 하위권부터 4등급 중하위권까지 2등급을 받아. 저등급제였으면 내가 시험지를 찢을 일이 없었네.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 나올 때 A, B, C, D 나오듯이 그 A, B, C, D, E까지의 또 5등급제가 동시에 병기가 될 거야. 그럼 이게 좋은 거라고 봐? 아니면 안 좋은 거라고 봐? 자기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안에서 유불리가 있을 거라고 봐서 뭐 크게 좋고 나쁘고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너네들이 또 각자 분석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이거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봤거든? 이런저런 말이 많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아서 할 말이 좀 많아. 그럼 각자 2028 개편안에 대해서 가지고 온 분석이나 생각들을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장 할 말이 많아 보였던 우리 화륜이부터 발표해볼까? 좋아. 내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본격 데스매치의 시작이야. 와우. 너무 빨개요. 데스매치가 시작된다 해서 좀 강렬하게 준비를 해봤고 일단 내신 5등급제가 되면은 경쟁이 약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공부를 덜해도 편안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나는 반대인 게 일단 인서울권 대학은 2등급은 택도 안 된다고 봐. 지금은 2등급 초반에 좀 걸친 친구들까지 조금 더 기회가 있고 하다면은 진짜로 이제 얄짤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등급에 다 몰리게 되는 거잖아. 중상위권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같이 싸움에 참전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문과반은 지금도 1등급이랑 2등급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단 말이야. 다 합쳐져 버리면은 최상위권이었던 친구들도 실수 한번 삐끗하는 순간 갑자기 2등급이 나와버리고 이러면 난 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이야. 그리고 또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학업 역량을 변별할 만한 게 수능밖에 없잖아. 그러면 수능은 더 중요해질 거고 수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이 구분의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 그럼 최저가 좀 빡세지거나 그러겠네. 그치. 의대는 막 지금 3합 4 요 정도잖아. 진짜 3합 3이 돼버린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과보다 비교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더 커질 것 같아. 왜냐면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면은 진짜 비교과밖에 안 남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학종에서 유리해질 거라고 봐. 비교과를 챙겨주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생존 전략을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 해외로 도망간다. 한국 입시판을 떠버리면은 개편안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너무 극단적인데? 근데 저런 도피성 별로 안 좋아해. 정면 돌파해야지. 그럼 두 번째, 개 편하게 만들기. 지금 이 개편안을 나한테 개 편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권력이 없잖아. 권력 부재 이슈로 얘도 탈락. 그럼 뭐냐? 받아들이기. 근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적응. 그게 나의 전략이야. 이걸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풀 예습 땡기기. 국영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되는 만큼 개념 분량도 좀 늘어날 테니까 계획적으로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아직 중학교인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학종을 쓸 생각이라면은 전략적으로 특목고나 갑방고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디를 가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강력한 멘탈, 그리고 실수 줄이는 거. 개편안으로 넘어가면은 최상위권의 점수 격차는 더 촘촘해질 거기 때문에 그 멘탈 속에서도 공부를 하기 위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봐. 신하련이란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지. 바뀔 수 없다면 적응하라. 하향 조정은 말고. 1등급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설렁설렁을 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우리의 미션 살아남기 절대 풀어지지 말고 잘 살아남아서 우리 후배들 동생들도 대학에서 보길 바래. 좋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혹시 문과생 입장에서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 둘 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아? 솔직히 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야. 나는 수능 고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지리 같은 부분은 내가 정말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윤리를 선택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 근데 그런 재미 없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수학도 모든 걸 좋아하지 않는 이상 공부에 재미를 느끼면서 하기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 그냥 통합수학이라고 했으면 그냥 미적기와 확통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럼 문과는 죽어. 그럼 더 이제 질문 없으면 태영이가 발표해보자. 또 이과생의 입장은 어떨지. 내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내 발표 주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거야. 일단 내 동생이 공무년생이거든. 딱 이제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금 시기라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총 내신에 올해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동생이 맨날 하는 말도 있고 내 아는 후배들 맨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맨날 자기 내신 잘 나왔다고 막 자랑해. 막 1.3, 1.5가 나왔대. 근데 여기 환산제를 받듯이 1.5, 1.3이면 2.09 들어가고 생각보다 1.4면 많이 떨어진다. 이 내신이면 스카이는 사실 가기 어렵지. 그래서 나는 5등급제를 반대를 하는 게, 애들이 자만을 해. 이 정도 공부해도 이렇게 내신 잘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해버려. 그렇게 안 줄라는 게 난 너무 싫어가지고 9등급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중상위권은 등급제를 오히려 이용할 기회다. 등급제의 오류가 4%대도 마찬가지긴 했어. 내가 전교 1등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우리 학교에 넘사인 친구가 한 명 있어. 그럼 그 친구는 버리고 내가 그 뒤에 따라 붙으면 돼. 그러면 내가 1.0까지도 받을 수 있어, 이론 상으로는. 오히려 그 친구는 다른 과목 못하면 1.4, 1.5 그치.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상위권은 오히려 등급제를 이용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2등급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아까 말했듯이 2등급도 나왔다고 나 이제 뭐 자퇴해야 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로 따지면 2등급이면 3, 4등급이잖아. 나라고 3, 4등급이 안 나왔겠냐고. 물론 4등급은 나온 적이 없지만 나도 3등급이 나온 적이 있어. 맞아, 3등급이 사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딱 한 번 막 미끄러져가지고 나처럼 막 수학 시험지 찍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대신에 이제 한 번에 3이 다 나와버리면 안 되겠지. 아, 그치, 그건 맞지. 한 번. 그렇게 한 번 내려간 거 가지고 뭘 하지 않아. 평가 요소 중에서 어떻게 내가 성장했는지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실수랑 실패가 반복되면 실력이야, 그거는. 한 번만 그래, 실수지. 2등급이 계속 계속 하자. 나오면 이거는 그 실력이라는 거라서. 그리고 내신 변별력이 다운됐으니까 수능 준비를 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제 두 과목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대학 과정에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 물론 대학 붙는 게 먼저지, 대학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가 먼저냐. 선배들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보다 보면 다시 교과서를 펴고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공을 전혀 못 따라가가지고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둘 다 하는 거 자체는 난 좋다고 생각을 해. 나도 물론 통합사회를 못 하거든. 근데 못하는 과목도 어떻게든 1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사실 통합과학, 통합사회 내용이 최소한의 내용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문과여도 과학 풀어볼만 하고 이과여도 사회는 풀어볼만 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1학년 때 다 겪었던 거네. 맞아. 그래? 사회.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량과 사고를 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건 대학에 착 붙으라는 의미야? 네, 대학 합격자입니다. 오. 혹시 질문 있을까? 태영이 너 너희 동생한테 막 잔소리 퍼붓고 있는 거 아니지? 오히려 가족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아. 내가 다 떠먹여주면 별로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터치를 안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 입장을 들어보니까 1.0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오 진짜? 5등급제로 바뀌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한답시고 하다가 하나가 무너져 버려. 그럼 이제 질문 더 없으면 나영이가 발표만 해볼까? 그래. 발표의 제목은 무조건 1등급을 지켜라야. 나는 일단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 상위권, 중위권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 상위권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잖아. 수능에서도 표점 받으려고 일부러 투과목 선택을 하는데 변별력이 탁 사라져버리고, 통합형 실시하면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다운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변별력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 한 등급 간의 유불리 차이가 너무 커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배 앞 먼저 뚝뚝
떨어지고 둘 다 불안정해질 거다. 어떻게든 한 등급이라도 높게 사수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벼락치기 원래도 안 좋지만 더 안 돼. 지금 고1이라면 내신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1등급 영역이 넓은 것도 사실이니까 내신 올라가기도 쉬울 거고 수시를 열심히 하지.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오히려 1등급 받기 쉬우니까 덜 해야지 이거더라.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이미 잘하니까. 근데 이제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의 턱이 약간 낮아진 거니까 중상위권한테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듣는 1.3, 1.5는 5등급제에서 1.3, 1.5의 느낌이 아니라 9등급제에서 선배들은 한 1.3이 맞아. 여기 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 같아. 그 표를 맨날 봐야 돼. 그래. 그래, 아까 맞잖아. 태영이가 준 표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5등급제가 됐다고 안일해 하지 말자. 학종 비교과가 어쩔 수 없이 중요해질 것 같아. 특목고가 유리해질 것이다. 내신 따기가 어렵지만 영역이 넓어지면 특목고 애들 내신도 올라갈 거란 말이지. 비교과를 잘 챙기는 친구들이 유리해질 거야. 특목고를 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불안할 것 같지만 모두가 처음이니까 맞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내신 맞아. 열심히 하고 비교과 열심히 챙기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능에 고인물들이 너무 많잖아. 현역들이 아예 힘을 못 쓴 경우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모두가 처음이면 맞아. 이제 노력 여부란 말이야. 2009년생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 많은 N생들한테 위축감을 주니까. 그래서 전략도 미리 세우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챙길 거 잘 챙기면 다 잘 될 거다. 자만만 하지 말자. 그래. 파이팅! 사실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네. 혹시 질문 있니? 수능에서 다 통합으로 변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과긴 하지만 문과 과목이 더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 나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양쪽 다 잘하는 친구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힘들다.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아 이거. 아니 통합과 과학 아니라니까 그거. 나는 과학이었다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발표하도록 할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일단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힘 조절 입시가 관건이다. 1등급 범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 힘 조절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입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 학교에서 막 한 10등까지 1등급 받잖아. 등이냐 11등이냐 작은 점수 차이로 갈릴 때가 많잖아. 근데 거기서 그게 갑자기 10%로 변하면 20몇 등까지가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힘 조절을 하는 게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위권의 소모적인 내신 경쟁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번 내신 개편안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경쟁 막 심할 때는 막 97.2점 받으면 2등급인데 97.6점 받으면 1등급이고 막 어떻게 보면 난 불공평했다고 보는 거야. 내신 공부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이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을 묻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변별을 위해서 불필요한 수준을 공부를 시키고 노력을 시켜서 소모적으로 아이들을 만들었던 건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5등급제로 나뉘게 되면 힘이 빠지겠지. 여기서 그만큼 우리가 소모적으로 경쟁했던 게 빠질 텐데 빠진 힘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시나 타 비교과 활동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유불리는 어떻게 갈릴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1등급을 위해서 노력하던 딱 2등급 이 친구들이 진짜 유리하다고 봐. 1등급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하던 대로만 해도 1등급이 나와서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그랬어. 9등급제에서 1등급도 억울했거든. 물리 1등급 5명까지 주는데 나 항상 1등인데 그 성적표에서 1등인 걸 어필을 못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1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12등도 1등급 받는데 난 1등인데 나도 1등급이야. 차별화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이미 잘하는 과목이라면 더 잘하려고 너무 소모적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 3등급에서 애매한 중상위권 내신에 올인해서 1등급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랬던 친구들이 어떻게든 1등급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또 2등급으로 떨어질 위기가 생기니까 이 친구들도 너무 안일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되겠지. 형서희 같이 공부를 잘하면 이제 힘 조절이 마음대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 핑계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최상위권 기준인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한테는 시야를 넓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2, 4년도 선배들 비교과가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다시 약간 늘어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부활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난 학업 성취도는 진짜 학업 성취도로만 접근을 하되 정말 특출라면이 있다면 그거는 대회에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 학업 부담이 줄었다고 그냥 놀면 안 돼. 생각 없이 놀았던 시간들은 사실 기억도 안 나. 대학 가서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밤새 공부했던 거라든지 막 밤새 외우면서 서로 퀴즈 내고 그게 시험이 나와서 막 끝나고 야 그거 나왔지 않냐 막 이랬던 게 나한테 훨씬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뿌듯한 추억. 다른 활동들에 집중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기까지 내 발표였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은 아니고 감상평인데 여태까지 내가 발표를 들으면서도 오영석은 약간 나랑 같은 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정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관점 같아. 저번 주에도 했던 말 아니야? 맞아. 최상위권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아닌가. 난 솔직히 2등급 B급 할까 없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약간 설득 당하는 거 같아. 맞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토론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거든. 너무 필요했어. 할 말이 많아.
별묘한 밸런스 게임들이 나타날 거야. 그럼 각자 생각하는 걸 적어서 딱 들어주면 돼.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 9등급제 vs 5등급제. 어느 쪽이 더 스트레스냐? 핵심 주제구만. 나는 좀 명확한 것 같아. 나도 명확해. 하나, 둘, 셋. 2대2. 959 이렇게 나오네.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받으려면 훨씬 경쟁이 치열하고 좀 소모적인 경쟁이 있는데 5등급제라면은 본질적인 공부에 집중하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9등급제에서 2등급 받는 건 괜찮거든? 근데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는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 결과가 문과반 진짜 내신이 촘촘한데 1등급 안에서만 촘촘한 게 아니라 막 2, 3등급 컷도 촘촘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9등급제가 나은 것 같아. 그 진짜 4% 들어가려고 진짜 미쳤단 말이야 사람이. 맞아.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등급제가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 통합 과목 vs 선택 과목. 자, 들어볼까?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2대2. 오. 엄청난 밸런스. 아까 사실 통합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긴 했는데 내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건 확실히 선택 과목인 것 같아서 평소에 같은 최상위권은 선택 과목이 더 좋겠지만 솔직히 선택에서 고인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통합이 더 낫다. 나는 수포자, 과포자기 때문에 평석이랑 또 다른 이유로 선택 과목이 좋아. 통합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솔직히 다 잘하는 편이라 상관은 없는데 그냥 굳이 생각을 하자면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 통합을 해야지 다른 애들 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덕을 제거하자. 오, 좋네. 무섭다. 이제 마지막 밸런스 게임이야. 재밌는데 아쉽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데? 마지막 뭘까? 와우. 잠깐만, 개편안으로 재수하기, 첫 타자 현역, 미쳤다. 이거는 난 몰릴 것 같아. 자, 준비됐으면 해볼까? 하나, 둘, 셋. 오호. 오! 재수야 너는? 살짝 좀 이기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딱히 공부년생이랑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고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노베이스가 아닌 이상 한 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경험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능을 한번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주는 압박감을 한 번 겪어보는 거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한 것 같아. 난 현역 고른 이유가 공부년생들은 자기들이 어차피 볼 수능이 개편 후수능이니까 부담도 훨씬 적어서 수능 공부할 시간도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공부년생들은 3년 동안 공부한 수능을 08년생들이 1년 동안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 N생들이 유난히 유리했던 부분은 탐구라고 생각을 하거든. 재수하는 애들은 다른 탐구 공부하다가 이제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면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3년 동안 공부한 현역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 나도 비슷한 이유인데 거의 추가로 재수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 똑같은 공부를 1년 더 하니까 단순히 유리해진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아예 새로운 걸 다시 해버리면 현역이 더 낫지 않나. 탐구 말고도 08년생인데 화작을 봤어. 근데 이제 엄매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메리트가 아니라 오히려 디메리트가 되는구나. 그치 나는 진짜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난 물론 화원만 했는데 갑자기 사회랑 다 해야 되는 거야. 더 늘어나야 되는 거야. 이미 공부들은 내신으로도 이미 했잖아. 3년 내내 그걸 다 했을 테니까 준비를 했을 테니까. 마지막이라니 아쉽다. 자, 이제 맨 앞장에 실릴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 가장 발표가 유익했는지 투표를 해보자. 이번에는 칠판에다가 그냥 적어서 기명으로 투표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자기 투표 절대 못하겠다. 그동안 했다는 뜻인가? 오 잠깐만.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공개를 다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오. 뭐야? 2대2 뭐야? 어떡해. 공동 앞장이야 그러면? 나랑 태영이랑 한번 정리를 해서 가장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좀 추려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 앞장으로. 끝나고 남아. 끝나고 남아야겠다, 우리는. 우리 합의를 좀. 이제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아 벌써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이제. 얼마 뒤면 해방이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다들 이제 수능 보러 가보자. 뭐 소리하고 나랑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가야지. 안 돼. 우린 독서실 갈게. 그래, 독서 잘 가고. 빨리 끝내고 공부하러 가자. 그래. 6.5라는 성적을 받았었거든? 편식 50번 넘게 읽었어. 시험지 꼴도 보기 싫잖아. 찢어버린 것도 몇 개가 있어. 잘 봤을 때 그냥 너를 시험을 망쳤으면 안 맞네. 이러다가 이제 졸업하는 거야. 아니 태영아 너 기말고사 잘 봤어? 난 당연히 잘 봤지. 당연히 안 보려고 못 본 게 아니라 쇼츠를 딱 켰는데 고대 대동제가 나오는 거야. 봐야지 이제 난 고대를 갈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 쇼츠를 보면 안 되지. 나같이 이제 서울대가 목표면 보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나는 공감이 너무 안 돼. 너 티야? 나 그거 너무 티야. 나 영화 최대야. 궁금해지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우리 다음에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근데 여기도 그런 말 할 거 없는 게 여기도 다 공부 잘한단 말이야. 조용히 해. 그래. 이제 회의 시작하자. 네, 매번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우리 동아리는 유니고 친구들한테 입시 정보를 다양하게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동아리인 만큼 구독률 100%를 향해서 화이팅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 지우의 화이팅!
얘들아,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 지금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회의 안건은 내신 상승 곡선 그리는 법으로 정했어. 좋습니다, 회장님. 역시 회장님. 다들 다음 학기 성적 꼭 올려야지 다짐했던 적 있잖아. 그런 다짐하면서 시도했던 나만의 방법이나 아쉬웠던 점 같은 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영이부터 한번 발표해볼까? 알겠어. 내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볼게. 자, 집중! 내가 준비한 주제는 공부 칙칙이 발사, 효율 100% 꿀팁이야. 내가 지금의 1점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2.5라는 성적을 받았었거든? 맨날 1등만 한 줄 알았어. 암울한 성적이지. 근데 내가 어떻게 1점대를 올렸고 쭉 유지할 수 있었는지 대해 발표해보려고 해. 자, 첫 번째는 공부 방향이야. 쉽지 않다. 나는 1학년 1학기 때와 공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성적을 올린 케이스인데 1학년 1학기에 나는 오래 앉아있기만 했어. 내 뇌가 무슨 생각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 앉아있기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5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공부 방법을 바꿔보자. 똑똑히 보여주지. 2학기부터 변신. 어떻게 변신했냐? 교과서 중심 공부를 시작했어.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 그냥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고 내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모든 근본은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고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과목은 바로 한국사인데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100점을 한 번 꼭 맞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사 교과서를 리얼 50번 넘게 읽었어.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50번 넘게 읽었었는데 진짜 50번을 센 거야? 세진 않았고 내 체감상 아, 체감상. 100번일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세지 못해 이거를 진짜로. 나도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공감 고마워. 태영이가 공감도 할 줄 아네. 두 번째는 선생님 스타일 파악하기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출제하신 선생님마다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방식, 그리고 강조하는 포인트,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있던 전에 학교 기출문제까지 보면서 출제 형식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 이 정도면 거의 국정원급인데. 이전 기출을 다 본 건 진짜 대단하긴 하다. 아, 감사합니다. 기출문제는 어디서 모은 거야?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엔 도서관에 작년 기출들이 다 모아져 있었는데 뭐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구했어. 세 번째는 메타인지인데 다들 메타인지 들어봤지? 나는 항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적고 시작을 했어. 그러면 내가 못 쓴 부분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고 했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에 대한 교육. 공부하다가 멘탈 깨져봤어? 응. 나도 진짜 많이 멘탈이 깨졌었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책 덮고 기분이 리프레시 되고 머리도 다시 잘 돌아가고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산책을 자주 했었어. 감성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아, 너의 감성을 자극했니? 근데 태용이 같은 친구랑은 산책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1학년 때 산책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잠깐 나갔던 거라서 나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아,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기 싫어서 나가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건 맞지. 맞지?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나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 공부 방식이 모두한테 맞진 않을지라도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 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준비한 내용들이 후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이상이야. 혹시 나영이한테 질문 있는 사람 있어? 한국사는 우리 학교 시소가 좀 적은 편이잖아. 한국사를 그렇게 진심으로 한 이유가 있어? 중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한국사 100점을 맞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원점수 100점을 맞아보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내 동기를 삼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다음으로 태영이가 발표해보자. 나는 나영이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모바일, 오케이, 렛츠고. 내가 준비한 주제는 2학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 따라하는 거야? 아니, 배우겠다. 따라해봤어. 일단 나는 사실 우상향이라고 하기가 애매하긴 해. 그렇게 많이 올릴 게 없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어떻게 이렇게 소폭이라도 올릴 수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신은 한 학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1학기를 토대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2학기 때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말하는 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보면 여기 내 노트가 있거든. 단색밖에 없어. 가끔 보다 보면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인 친구가 몇 명 있어. 물론 예쁘게 꾸민다면 내가 보기
보기 좋겠지만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형광펜을 막 5개씩을 막 쓰고 그러면 혹시 형광펜 5개 써? 그럼 좀 5개밖에 없겠어? 형광펜 필통이 따로 있어. 형광 필통 따로 있어? 그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눈은 시각에 이제 근데 나는 시각으로 자극 주는 거는 이 하늘색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맞아. 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친구 한 명도 없어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장소를 바꾸자요.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침대가 있잖아. 네, 못 참지. 침대 절대 못 참아. 그래서 독서실로 갑시다. 그러면 공부하는 장소 바꾸는 주기 같은 건 어느 정도로 한 거야? 한 학기마다 바꿨던 것 같아. 1학년 때는 계속해서 독서실에 공부를 했거든. 근데 2학년 때는 집 앞 도서관도 가보고 메가스터디 러셀학원도 등록을 해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진짜 공부가 잘 되더라고. 나도 독서실 진짜 자주 바꿔서 우리 동네 모든 독서실 다 가봤어서 친구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이랬던 동물리에 동물리에. 나는 간식 맛있는 독서실이 좋아. 독서실에서 밥 먹으면 졸리지 않아? 밥 말고 간식. 넘어갈게. 그리고 피드백은 바로바로. 내가 시험을 만약에 망쳤어. 보통 시험지 꼴도 보기 싫잖아. 1학년 때 가끔 찢어버린 것도 몇 개가 있어.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거를 휴지통에서 붙여서 가져오더라고, 나한테. 대단하시다 어머니. 내가 못 보면 당연히 피드백을 하기 싫을 거야. 하지만 그 시험지를 다시 분석하다 보면 내가 그 상황에서 왜 이 생각을 못 했는지는 시험 직후에만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시간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짚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만의 루틴이 생기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벼락치기 금지야. 이만큼 벼락치기를 했는데 이만큼 점수가 나오네? 그래,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보이는 거지. 사실 난 벼락치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 목표가 1등급 이상이라면 뭐 쇼츠 자제하고 그리고 저격을 해버리네. 나도 1등급 나오는 거 있어. 그래, 넘어가자.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어? 내가 1학년 1학기 때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6주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시험지 찢어버린 거 보이지? 나는 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분했거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되지? 또 태영아 또 시험지 찢을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계속 분한 감정을 활용하는 게 진짜 오래 갈 수 있지 않나. 난 이 감정으로 한 학기를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아까 필기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필기를 하는 거야?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모든 거를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관련된 학습지나 아니면 문제집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있는 내용을 포괄해가지고 이 노트만 나중에 시험 기간에 봐도 될 수 있도록 사소한 거 옆에다 이렇게 써놓는 편이야. 그럼 태영이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 차례야. 회장님. 회장님 화이팅. 수고했어. 와우. 깐시원. 내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성적 끌어올려.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2점대까지 떨어지면서 전교 등수가 엄청 추락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다음 학기부터 바로 다시 전교 1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때 내가 세웠던 전략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첫 전략은 내신 분석이 곧 전략이다. 다들 혹시 시험 망했다고 막 시험 절대 던져놓지 않지? 난 다시 붙였어. 아, 잘했어. 수습을 했네.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랑 내가 공부했던 시험 범위를 1대1로 대조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예를 들면 시험지에서는 어떤 단원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틀린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리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난 생명과학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막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되게 많았거든. 그런 거 너무 근데 싫어. 막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업마다 되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돼.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 훨씬 공부하기가 편해지지. 두 번째 전략은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인지. 지금 선생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 이제 나를 알 차례인데 시험이 끝난 다음에 메타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시험을 내가 만약에 잘 봤을 때 역시 난 뭐래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시험을 망쳤으면 역시 난 내신이랑 안 맞는다, 정신 파이팅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단순하게 내버리면 발전이 없어. 잘 봤으면 왜 잘 봤는지, 못 봤으면 뭘 놓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실제로 내 사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2학년 1학기 때 물리, 화학, 생명을 적합 100점을 받았었어.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역시 난 머리가 좋아 하고 넘어갔다면 그 성적을 2학기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또 못했던 경험도 있어. 내가 1학년 2학기 때 그 전 학기 때 전교 2등을 했던 국어 영어를 한 등급을 받았어. 엄청난 하락이었잖아 사실. 너도 그런 적이 있구나. 사실 나는 내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1학기 때는 수업 끝날 때마다 복습을 조금씩 해놨단 말이야. 이제 1학년 1학기 때 잘 봐놨으니까 뭔가 자만해져가지고 복습이 귀찮은 거야. 또 내가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슬슬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 감기에 걸린 거야. 그래서 예상보다 공부량이 확 줄었고 복습도 안 해놨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다가 3등급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얻었던 교훈은 복습은 무조건, 시험 공부도 최소한 2주 전부터 슬슬 시작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 다음 전략은 벼락치기 할 거면 제대로 라는 전략이야. 사실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나는 내신 기간에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거 우리랑 머리가 달라서 그래. 나도 레벨. 아니 근데 너네도 내 전략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암기 과목들은 나는 하루에 한 10분, 20분씩만 복습하는 정도만 해놓고 그 직전에 몰아서 암기했을 때 그 가성비가 되게 좋단 말이야. 반면에 수학, 과학 같은 과목들은 아예 그 전 방학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전 방학부터 메가패스 구매해서 현우진 선생님 뉴런, 이기용 선생님 필수본이랑 기본 B급 이런 문제집들, 그리고 화학 고성현 선생님 풀커리, 백호 선생님 생명과학 풀커리 이렇게 다 수능 공부하듯이 미리부터 공부를 해서 내신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수능 공부하듯이 고3처럼 공부를 했고, 내신 일주일 전부터는 국어, 영어, 사회 같은 암기 과목들한테 좀 양보를 했어. 근데 만약 이미 방학을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학을 이미 놓쳐버렸다면 가망이 없는 건가? 그 다음 방학엔 꼭 자, 마지막은 성적은 분석과 몰입의 결과라는 전략을 얘기하고 싶거든. 사실 나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루에 7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손에 꼽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공부할 때 완전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절대 억지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거에 최대한 흥미를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많은 공부량을 해낼 수 있거든. 결국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이나 내가 푼 문제의 숫자보다는 그 공부를 하면서 내 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내 뇌가 변화하는 거에 집착하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우리 회장님답게 너무 완벽해서 질문할 게 없어. 질문할 게 없어. 반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 발표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으로는 화륜이 발표해보자. 네, 회장님. 내가 마지막에 발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마지막에 장식해주세요. 와,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자, 나만의 전략 HMH. 아면에 사장님 뭐 쳐다보겠어. 진행해주세요. 내신 성적 맞춤 전략으로 올려보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맞는 과목을 찾아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세부적으로 정하잖아. 나는 지리가 너무 힘든 거야. 지리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 뾰로록 내려가고, 반대로 윤리 같은 거 흐름상으로 느껴졌어. 그래서 생윤이랑 윤사 이렇게 모두 선택한 덕분에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 근데 1학년 때 물화생지, 기하, 미적, 확통을 다 했었어야 돼서 선택권이 없었거든. 우리 1학년 후배 친구들부터는 또 바뀌어서 막 다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살릴 수 있는 과목은 제대로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과정에서도 맞는 과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안건. 자, 두 번째. 벚꽃의 꽃말은 뭐다? 중간고사. 그렇지. 중간고사다. 자, 그거로 나는 꽃을 잡으면서 넌 개념을 잡아라. 개념 모르는 채로 문제를 가봐봐. 그 문제를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 결국 문제 푸는 것도 모르는 걸 찾으려는 거지. 나도 진짜 개념 모르는 상태로 문제 풀었을 때 그 문제 너무 아깝게 느껴졌는 것 같아. 알고 풀면 진짜 이 점검할 문제를 수 있는 느낄 수 거네. 있는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개념 잡는 꿀팁 어떻게 했냐? 윤리잖아. 내가 김종희 선생님한테 3년째 신세를 지고 있어. 조치만 보는 줄 알았는데. 고려대 대동제 들으면서 막 뽕 차오르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 고대를 가기 위한 노력도 해야지. 그리고 하나 더. 현자의 돌. 이거 들어봤는데? 우리 윤리 과목에서 제일 진짜 유명한 책인데, 이게 기출 개념을 딱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너희는 이과반이어서 모르겠지만 윤리 선생님들이 20특강 있지. 그거를 막 가져오셔서 낸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기출을 봐야 돼. 이 현자의 돌이 나를 살렸다. 나를 문과 1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근데 비밀 풀어도 되는 거야? 이거 1등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그 정도로 나약하진 않아. 그것 말고도 비밀도 많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써먹으면 좋다. 내가 필기 정리한 건데, 너네들은 내가 쇼츠만 보는 줄 알겠지만 아니었어? 나 모든 개념을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문제 풀다가 내가 반복적으로 헷갈리거나 다시 정리해야겠다 싶은 개념들, 특히 노란색으로 쓴 게 유독 내가 자꾸 헷갈리는 법. 일단 나는 아이패드에다 필기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모르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지워나가잖아? 그럼 어느 순간 이만큼만 남아. 시험 칠 때는 딱 그 정도만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지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패드는 어떤 전자기기잖아. 필기하다 갑자기 막 대동제 보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넘어가자. 자, 다음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다고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런 뻘짓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가세요. 교직에 오래 계신 학교 선생님이라거나 메가패스 쓰는 친구들이라면 Q&A 게시판, 목달장이라고 해서 그런 멘토링 활동도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해. 저거 주의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공부법을 익혀왔다. 그러면 최소한 그걸로 시험 한 번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친구들 특징이 안 맞네? 이러다가 이제 졸업하는 거야. 나랑 안 맞네 이러고 그냥 졸업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잖아. 나처럼 이제 쇼츠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동기부여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나 앞장으로 뽑아줘. 좋은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표지에다가 실어야 되는 후배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발표자를 우리 투표로 정해보려고 하거든. 좋아요. 투표해볼까? 비밀 투표지? 비밀 투표입니다. 공개를 해볼게. 다 자기 자신 뽑은 거 아니죠? 몸매 에이 설마. 첫 번째 형석
진짜 아닙니다. 두 번째 김나영. 와우,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태영. 오, 나 빼고 한 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마지막 표. 과연 나영. 나영이가 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표 결과로 나영이가 가장 높은 표를 받았으니까 나영이가 발표했던 공부 치트키 발사? 제가 아프리지에 실어서 내면 될 것 같아. 오늘 처음으로 앞장에 실리게 됐는데 나영이 기분이 어때? 내가 진짜 우리 후배들 생각하면서 내 공부법 탈탈 털어서 발표 준비했는데 앞장에 실리게 된 날 진짜 기분이 좋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진짜로. 그냥 긴장하세요. 다들 오늘 한 것처럼 다음 회의도 잘 준비해보자. 수고 많았어. 수고했어. 다들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에 너무 잘했더라. 근데 너네 다 한 표씩 한 거 아니야? 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 몰라.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저요. 아 둘이 맛있게 먹어. 치사하게 떡볶이는 좀 내 취향이 아니야. 뒷공부 다음에 1등하러 이제 가봐야지. 그치? 그리고 아직 수행평가가 남은 거 알기 전에 시험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생평가의 영왕이잖아 또. 그거는 문제 없어. 내 생기부는 동화배우 가득 차 있다. 영상을 제작, 영어 번역, 연기, 편집도 내가 했어. 진로가 중간에 한번 반겼던 거 같은데 2학년 때 생기부를 숙방 같아. 놀랍긴 하네. 나영아, 너 아까 교무실 왜 갔었어? 선생님이랑 뭐 준비하는 건 아니지? 막 견제하는 거야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진단서 제출하느라. 아, 그런 건 바로바로 제출해야지. 그럼 출결 클린하게 지켜야지. 얘들아 안녕. 하이.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빨리빨리 안 다녀? 나 사실 딱 1분 전에 도착하긴 했어. 예비 서울대생은 늦지 않지. 언니 너 티셔츠 뭐야?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저번 주에 서울대 한번 들렸다가 기념품샵 있길래 한번 샀어. 잘 어울린다. 서울대가 퍼컬인 듯. 그러니까 서울대 딱 잘 어울리긴 하네. 내년에 딱 당당히 입고 서울대를 가보도록. 진짜 지각생이네. 진짜 늦은 거 같은데? 야, 나 안 늦었어. 너 앞에 뛰어가는 거 봤거든? 아니야 서울대생은 뛰지 않아. 서울대생 뛰지 않아. 솔직히 선글라스만 안 끼고 와서도 일찍 왔겠다. 나 선글라스 챙겨도 3년 내내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 지금 회장이라고 막 타임 체크 빡빡하게 하시는 거예요? 빡빡하게 해야지. 우리 동아리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움을 줘야 되는 동아리니까. 자, 이제 회의 시작하자. 좋아. 오늘 회의 안건은 생기부 잘 채우는 방법인데 종합 전형 준비하는 1, 2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생기부를 채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우리가 고3 짬이 있잖아. 고3 짬바로 꿀팁 한번 털어보자. 유니고 프린스 태영이부터 해보자. 처음은 안 해봐서 좀 떨리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 태영이는 뭐 항상 잘했던 것 같아. 왕자는 남자는 떨리지 않지. 멋지다.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 내가 준비한 주제는 나만의 특이 취향 살리기야. 와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내가 키우고 있는 애들. 이름이 뭐야? 나는 이름을 잘 안 붙이긴 해. 그럼 뭐라고 불러? 난 그냥 종이로 부르지. 쟤는 토케이라서 토케이라고 부르고. 와, 시크하네. 토케일 여러 마리 키우면 토케이 1, 토케이 2 이렇게 쓸수 있는. 어쨌든 요새는 취향 존중의 대세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덕질이라는 게 실제로 생기부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 이건 내 어렸을 때 모습인데 난 어렸을 때부터 동화뱀을 좋아했어. 아, 되게 동화뱀이 계속 달려있네. 키우고 있는 내 생기부는 동화뱀은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도마뱀 생기고. 나는 생명과학 동아리를 계속 했었는데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생기부에는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최고의 참여를 보여주도록 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활동력을 보였다 이런 멘트가 들어있어. 그래서 개미귀신 탐방하기라는 걸 했어. 개미귀신 혹시 들어봤어? 개미처럼 생긴 귀신이야? 그런 건 아니고 개미귀신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개미귀신을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현미경 관찰 부스를 통해서 개미귀신 구조까지 파악을 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건 뭐냐 그래서 나한테 엄청 물어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특이한 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조금 더 차별화가 됐다. 다음은 진로 독서에 관해서 얘기해볼게. 생명과학 계열은 다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맞지? 이런 들어본 유명한 책. 책들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특이한 책을 했는데 기생충 제국이라는 책이야. 그리고 내 안의 물고기 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야. 그래서 특이한 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추가로 무엇이 되고 싶냐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냐 사이에서 고민을 하라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의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 파충류 치료 전문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진로가 확고하지 않아. 그럴 땐 어떡하나요? 그러면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그냥 의사가 아니라 어떤 걸 하는 의사 아니면 내가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를 어떻게 살리고 싶은지 관에서 나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세특 활동을 왜 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보면 그냥 화려한 활동들을 막 채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활동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는 다 의미가 없어. 교수님의 중요한 건 내 스토리거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왜 그 활동을 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거를 다 드러내는 생기부가 매우 좋은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 애니메이션 나왔네. 서울대 가봅시다. 가자. 자 질문 있는 사람? 나 질문 있어. 뭔데? 회장 말고도 다른 거 한 거 있어? 서울대가 리더십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다 했던 것 같아. 회장 2번 정도 해봤고 학생회도 해봤고 아까 말했던 생명과학부 동아리 회장도 있었고 그렇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학교가 원하는 인재 사항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자, 더 질문 있을까? 맞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생기부의 여왕 화륜이 차례로 넘어갑시다. 와우. 생이야. 내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나는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다. 근데 가만히 아닌 것 같긴 해. 특별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어. 보세요. 내 생기부를 가져왔어. 오,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후배들을 위해서 근거가 될 만한 친구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잘 봐주면 좋겠습니다. 최초 공개. 자, 일단 나는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활동 같은 걸 중학교 때부터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 무조건 신청을 했어. 1학년 때는 한국 음악사의 흐름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적극성에 관하여였잖아. 영상을 제작했어. 근데 영어 번역 내가 했고 연기도 했고 편집도 내가 했어. 다 했네? 연기에 출연했던 사진이야. 놀랍게도 요정 역할이었어. 놀랍긴 하네. 진짜 안 어울린다. 2학년 때는 뭘 했냐? 문화교류 팀장을 맡게 됐어. 그리고 오랜 꿈이 있었어. 한복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었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노동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이 이런 한복이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회가 있다면 그걸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이 활동이 단순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이렇게만 있었으면 이게 눈에 띄었을까?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더 잘 써주시고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하면은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 시간 대비 생기부에 쓰이는 양이 정말 적은 활동이긴 해. 그렇지만 관심 분야를 좁힐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모로 쉽지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다만 조심할 거는 성적이 먼저다. 중간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던 시기도 분명히 있어서 방금 한 조언을 내가 했던 거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말라. 다음은 모나모 라퐁스. 원어민 같다, 원어민. 직역하자면 내 사랑 프랑스라는 뜻인데 1학년 때 생기부를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 국제, 사회, 환경. 그래서 오히려 1학년 때 진로가 없었는데도 2학년 때 뽑을 거리가 있는 거야. 1학년 때 나 프랑스 관련된 활동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작년 생기부에는 프랑스로 도배가 돼 있어. 영어 시간에도 프랑스 파업 시위 관련해서 인터뷰한 영어 기사를 따온다거나 철학 시간에도 프랑스의 사상가를 가져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했어. 희망 분야 우리 거기서도 불어불문학으로 확정해서 낼 수가 있었고 또 이 연계성 중요하다 그랬잖아. 2학년 때 프랑스 혁명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문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제 탐구를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추가 탐구 독후감을 진행을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정 짓고 나서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넣으려고 했어. 그리고 발표의 효능 Who am I? 아우. 왜 이 주제를 했는가, 또 이 주제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발표 끝자락에서 꼭 강조해 주길 바래. 그러면 확실히 선생님들이 내가 마지막에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세특을 써주시더라고. 또 내가 말했잖아, 적극 걸이라고. 진행 도우미, 분리수거장 관리 도우미, 안내 도우미. 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선생님이 행특에 적어주셨더라고. 그래서 환경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은 주변에서 챙길 수 있는 활동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도우미가 도움이 되네. 맞아, 도움이 돼.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진짜 자기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원하실 거잖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단어 앱 학습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여,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가 활동을 한 게 이 선생님한테 충분히 어필이 됐다는 얘기겠지? 내 생기부를 딱 보잖아? 아, 이 친구가 되게 적극적인 학생이구나. 프랑스에 관심이 많구나. 왜냐면 프랑스라는 단어가 20번 가까이 나와. 오늘도 프랑스 얘기가 나오니까 훨씬 말이 많아졌어. 프랑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프랑스에 정말 관심이 많네. 그래서 시도하는 용기랑 움직이는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적극? 걸! 와우, 트렌디하다. 궁금한 거 있어? 화륜이 생기부들을 보면 프랑스로 번복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분야가 바뀌게 되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잖아. 내가 왜 갑자기 옮기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 3학년인데 어떡해요? 내가 앞에서 적극성을 강조했잖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낸 친구라면은 다른 활동들이 충분히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와서 필요할 방법을 끝까지 한번 찾아보는 걸 가장 추천할게. 이제 더 질문 없으면 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 내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솔직하게 충실하게야. 뭔가를 억지스럽게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솔직하게 궁금한 거 충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정해봤어. 일단 첫 번째로 동아리 활동이야. 나는 수과학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교내 Q&A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거든. 이제 나는 워낙 수학 가르쳐주고 과학 가르쳐주는 걸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나랑 친한 친구들만 물어볼 수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수학과학 문제나 개념 질문을 받고 그 수학 문제들을 푼 거를 캡처해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개념을 설명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Q&A 서비스를 운영을 했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얻은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의 이후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었는데, 공학자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정보 불평등을 해결하는 공학자가 되겠다라는 걸로 세우게 되었거든. 왜냐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보람차고 또 이게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라는 걸 이 활동을 통해서 느꼈고,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이후에 어떤 검색 엔진 개선이라든지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은 독서 활동도 어떻게 내가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흔한 책을 읽더라도 나만의 시선으로 뭔가를 해석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막 억지로 되게 있어 보이는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진로와 엮어내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재밌게 느낀 거,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내가 관심이 가는 거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관련 활동으로 확장하기도 좋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나는 어떤 교내 포럼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확장을 했었는데,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빅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교내 포럼에서 그와 관련된 발표를 준비를 했었어. 워낙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다 보니까 긴 발표임에도 대본 없이 좀 잘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내가 고3이 된 얼마 전에도 요즘 후배들한테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셔서 또 하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억지로 뭔가 연결하기보단 관심이 있는 것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자. 흔한 활동도 나만의 시선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이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진로와 엮어내는 거는 난 정말 비추야. 왜냐면 과하게 진로와 엮어내다 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지게 되거든.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억지로 하는 거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사실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든 모든 활동을 진로와 엮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학생부 종합은 전공 적합성을 위한 뭐 전형이다 막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막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치대를 가고 싶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치대와 관련해서 막 별의별 활동을 다 엮어내려고 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거야. 교정 뭐 유지 장치를 뭐 3D 프린팅으로 뭐 할 수 있는 뭐 미래를 뭐 그려봤다. 근데 솔직히 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사실 3D 프린팅을 보면서는 오히려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겼음에도 난 무조건 이걸 치대랑 엮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치대라는 키워드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별로 깊이가 없고 다 얕은 활동들, 그렇게라도 굳이 관심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한 활동들을 충실하게 솔직하게 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느꼈고, 관심이 있고 끌리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기부의 진정한 차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최고의 차별점은 난 내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당연하지. 강력히 인정합니다. 맞는 말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공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탐구해보는 게 중요하지, 정해놓은 그 진로를 위해서 모든 걸 억지로 엮어내는 것보단 열심히 공부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열심히 탐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거의 교수님 영혼이 지금 들어온 느낌이. 내가 원하는 건 대학 가서 하고, 고등학교 때는 원래 주어진 걸 열심히 하자. 맞아. 학생의 본분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지켜서 하고 활동들도 충실하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학교 생활이지 않을까. 역시 예비 카이스트생은 다르다. 그치? 카이스트생은 좀 달라야 돼. 그럼 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발표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고, 예비 연대생 나영이 발표 차례인데 발표 한번 해볼까? 그럼 마지막 발표를 시작해볼게. 앞에서 되게 굵직굵직한 내용들 잘 소개해줘서 나는 생기부의 한 끗 차이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려고 해.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이점을 주려면 원래 있던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직접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마약류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학기 내내 진행을 했거든. 마약이 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팀 토론을 했어. 이제 더 나아가서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심층 탐구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 예시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디테일을 챙긴 예시가 되는 거고, 나는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나만의 시각이 드러나는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학교 선배님들의 생기부 예시를 봤을 때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주제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분리수거 예시를 들었잖아. 그때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주제를 찾아서 실천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생기부에 녹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예체능이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챙겼는데, 나는 그때 한창 환경에 관심이 많았었어. 거의 환경운동가 수준으로 관심이 많았어서 일본어 시간에 일본의 특별한 분리수거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연결을 했지. 디테일은 연결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내가 기획한 거니까 이렇게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보다는 탐색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생기부에 탐색 과정을 잘 녹일 수 있게 노력을 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활동의 마지막에는 내 생각과 변화를 나타내주기. 그래야 내가 뭘 발전했는지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도 내가 변화한 생각, 거기에 연결 지어서 더 구체적인 탐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단순한 나열식
생기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연결을 해줘서 자소서처럼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상이야. 나영이 너도 보니까 진로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연결했어? 1학년 때는 생명 쪽에 관심이 있다가 2학년 때 갑자기 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케이스거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생명 쪽으로 채우는 내용을 2학년 때 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나 바이오 에너지 이쪽으로 연결지어서 생기부를 썼던 것 같아. 확실히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연결하기가 좋았구나. 자소서가 없어진 만큼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1학년 때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야 학년 올라가면서 연결 지을 소스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더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할까? 좋아요. 이번 주에도 일면에 실릴 발표를 투표를 할 건데 발표 준비하면서 어땠어? 요새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내신 다음으로 많이 걱정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도 써봤는데 비슷한 게 겹치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후배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예시를 들고 오는 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생기부를 찾아봤는데 1, 2학년 때 생기부를 보면서 새삼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 화륜이랑 반대로 난 내 생기부 보면서 정말 나도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할 조언도 생각하니까 되게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된 조언들을 많이 듣고 내가 1학년 초반에 좀 생기부를 잘못 구성했던 경험이 있었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내 조언들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다들 투표해볼까? 과연 이번 주엔 누가 1면을 차지할지. 지금까지 나영이 한 번, 화lun이 한 번이지. 그치. 별난한데? 첫 번째, 태영. 도마뱀. 태영의 동화뱀 진짜 강렬하게 했어. 프린스. 맞아. 두 번째, 태영. 와우. 오늘 물표? 다음은 나영. 나영. 화륜. 그리고 오늘은 태영이가 1면에 실리게 됐어. 축하한다. 내 동화뱀이 너무 강렬했나 보다 확실히. 그치, 다음에 동화뱀 구경시켜줘. 다음에 내가 거미 한번 들고 와줄게. 거미 들고 오면 나는 그날 안 오는 걸로 할게. 거미 착해 물지 않아. 아 그래? 그래서 태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1면에 실리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 나는 물론 특이한 취향이었지만 부담감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의 특징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좋다. 좋은 시간이었다. 나 빼고 다 1면을 한 번씩 해봤는데 회장님 다음 주는 다음에는 회장님 분발 좀 해주시죠. 다음 주엔 내가 진짜 기깔나게 한번 준비해 와볼게.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회장님이 일면 장식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사실 내가 1면 하고 싶어서 2주를 한 건 아니고 여름방학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방학 하면 또 형석이긴 한데 방학의 있을 것 달인이시잖아요. 같은데. 저번에 첫 번째 발표할 때 우리 내신 상승곡선 방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잖아. 방학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각자의 노하우와 방법들을 잘 담아서 오면 좋을 것 같아.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기대해봐. 그리고 오늘 다들 고생했어. 오늘은 팬치 리조트 먹으러 가야겠다. 누가 발표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너무 당 떨어져. 당 떨어지긴 해. 오늘은 그럼 다 같이 케이크 먹으러 가는 걸로? 너가 쏘는 거야? 빠져볼게. 빠져보는 거라. 화륜이가 쏘는 거야. 수능 100일 남았는데 선택과목 바꿔도 되나요? 쉽지 않은데? 과탐 애들은 시작하자마자 팽 하고 넘겨. 근데 사탐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진짜 알찼다. 어떻게 보냈는데? 그러게 궁금한데? 저번에 1등 했던 여름방학 루틴 그대로 보냈지. 인강도 다 클리어하고 핸드폰도 집에 두고서 또 코치를 가니까 집중이 훨씬 잘 되더라. 근데 집중력 진짜 좋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쟤 뭐 하는 거야? 너 문제 푸는 거야? 9월 모의고사 풀고 계신 분이 제 옆에 계시거든요. 여보세요? 다 풀었다.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이제 다른 게 안 들려가지고 그렇긴 하지. 태영이도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회의 시작하자. 갑시다. 좋아요.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 엄청 중요한 관문이 하나 또 있잖아. 마지막 테스트 구모. 그치? 어머. 수능 전에 평가원을 출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잖아.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 주제는 9월 모의고사로 잡았어. 주제 선정 완벽하. 고1 친구들에게도 구모가 중요한 만큼 각자 구모를 준비했던 경험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구모 열심히 풀던 태영이부터 한번 발표해볼까? 나부터 시작이네. 내가 시작해볼게. 이번 주제는 수능 새로 고침 구모 승력 캠프로 준비해봤어. 공포 캠프야 혹시? 더운데 시원해지라고. 좋네. 일단 내가 처음에 말하고 싶은 거는 수능 100일 남았는데 선택과목 바꿔도 되나요? 쉽지 않은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 근데 이거 사실 4살이야. 2학년 때까지는 화원 생활을 하다가 고2 겨울방학을 할 때 정식으로 이제 과목을 고르게 되잖아. 근데 화원을 양적 관계를 봤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생원 지원을 골랐어. 육모 때도 생원을 50점 나오긴 했는데 생원으로 내가 수능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쉬운 시험이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 가면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그때 생투라는 걸 봤는데 생투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투로 바꾸게 됐어. 근데 사실 나는 근데 물화생지 원투를 학교에서 다 했어. 이미 익숙했구나. 그렇지. 내가 생투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염려를 해가지고 내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기출을 가게 해놨거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였고 그치. 또 확실한 목적의식도 있었으니까 직전에 바꾸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달 동안 개념을 다시 정리하긴 했어. 백호 선생님의 이 섬세계환이 있거든. 이게 유일한 생투 개념 강의더라고.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추론형 해치우기. 형석이는 알겠지만 이게 추론형이 6문제가 있어. 하나씩 해치워야 되는데 가장 쉬운 샤가풍 문제 해치우고 하디바인도 하고 전사인자도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할만했던 것 같아. 다음 주제는 육모를 내가 망했다. 그럼 점수 끌어올리는 법이 뭐냐, 연습도 실전처럼 하자는 거야. 여기 보면 커피 있거든. 2,100원에 파는 커피인데 아침에 딱 이걸 사가지고 들어가. 꼭 이거요? 꼭 이거여야 돼. 카페라떼. 이거를 사가지고 먹은 다음에 예열지문을 풀어. 강민철 선생님의 인강민 처리하고 있거든. 교육청 거 모아둔 거다 보니까 가볍게 풀리더라고. 그리고 방학 동안 국수, 영, 탐구 순서대로 모의고사도 풀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막히는 문제 하나씩은 있을 거란 말이야. 괜히 잡고 있다가 전체 시험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수학에서 앞에 10번대에서 갑자기 4점짜리 막히잖아. 그럼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오래 잡고 있다가 말려가지고 뒤에 미적분 풀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넘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자, 그럼 이제 구모 실전 전략 중에서 난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무조건 일찍 자야 돼. 구모 전날이라 갑자기 벼락치기 하는 애들 있거든. 다음날 큰일 나. 공부는 평소에 하고 전날에는 과탐 개념 정도만 살짝 봤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찍기 관련된 거야. 안 찍는 게 베스트긴 해. 구모 때까지는 찍은 게 내 실력이라 할 수 없어. 근데 나중에 수능 가면 찍는 것도 실력이잖아. 맞지. 찍는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당연히 답개수가 있겠지. 2번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제 2번을 쭉 미는 거. 뭐 다른 과목도 혹시 뭐 찍기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영어 빈칸 문제는 2번 좀 많이 나오고 순서 맞추는 문제 1번 절대 안 나오고 잘. 그러다가 작년 육모에 한 번씩 나오긴 나왔잖아. 하지만. 그래서 수잘 가봅시다 라고 결론을 마무리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질문 있는 사람. 구모를 생각보다 못 봤다. 그런 경우에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투로 바꾼 거기도 한데 조금 더 공부 동기가 생기고 멘탈이 잡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책이 너무 좋아.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뭘 못했냐면 28, 30번 미적 같은 거 진짜 잘 풀어놓고 마지막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 덧셈을 잘못해서 틀리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때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데 나중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좀 생각 정리를 하니까 멘탈 회복이 되더라고. 좋은 방법이다. 김태형이 발표하느라 고생했고 다음 차례는 나야. 회장님 발표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내가 발표할 주제는 9월 모의고사 나만의 수능 리허설. 첫 번째는 뭐냐면 구모라는 게 결국엔 여름방학의 중간 점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수능 전에 있는 마지막 리허설이기도 하지만 고1, 2한테도 역시 우리의 한 학년의 중간 점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름방학을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과목별 공부 방법이야.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보기 전 마지막 9월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감이 최고조에 이미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글 읽으면서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면 안 돼. 내가 원래 읽는 방법으로 글을 쭈르륵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편집 판단할 때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틀이 무조건 있어야 돼. 시간 분배 역시도 뭐 9시 몇 분에 내가 어디까지 끝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나만의 감이 최고조에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수학인데 수학은 일단 당연히 실력이 중요해. 그만큼 더 중요한 건 실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은 아예 정리를 해놓고 계속 읽는 방식으로 나도 그 실수를 의식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영어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안 나온다면 단어가 부족한 거야. 구문을 잘 해석을 못하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중요하고 실전 감각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도 있고 독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의 루틴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탐구인데 메인은 문풀일 수밖에 없다. 고난이도 문제가 결국 변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개념들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리뷰하는 게 중요하다. 다 깔끔하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태연이 선생님이 킬링캠프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적당한 난이도도 있고 어려운 난이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난이도를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실제로 9월 모의고사가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든지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민철 선생님의 강평업처럼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느낌의 강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1월부터 9월까지 쭉 공부해온 내용들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를 직접 알려주죠. 그 다음은 조정식 선생님의 확실해 시리즈를 이번 여름방학에 들었는데 내가 6모 7모를 보면서 느꼈던 게 순서 섭입 문제만 가면 너무 헷갈리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셔서 이 강좌를 듣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은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려고 해. 국어는 루틴을 구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면 파본 검사를 할 때 비문학에 있는 제재들이나 문학 작품들이 뭐가 나왔는지를 스르륵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 이거 경제 나왔네. 예를 들면 내가 경제를 잘하면 아 그냥 경제 먼저 털고 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던 연계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 시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루틴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구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학인데 속도도 실력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5분이 걸려서 푸는 거랑 1분 30초 안에 푸는 거는 실력이 다른 거거든. 풀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난이도에서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풀려면 내 실력을 얼마나 더 키워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 특히나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 일정 시간 넘어가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영어는 듣기 시간에 독해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지도 큰 관건이라고 보거든. 스스로 훈련을 해보면서 어떤 영역을 얼마나 풀 수 있는지 이런 루틴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몇 문제 풀었어? 많이 풀면 한 10문제까지 풀고 근데 너무 무리해서 많이 풀다가 듣기를 틀린 적이 있거든. 그 이후로 너무 무리하진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듣기는 다 맞아야지. 너네는 다들 얼마나 풀어? 잘 풀리면 11문제까지도 막 풀고 그랬는데 기준을 자꾸 풀어버리면 집중을 못하게 되거든. 맞아. 그래서 그날 모의고사 난이도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보는 게 좋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 탐구인데 탐구는 시간 단축이 진짜 생명이라고 봐.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아 뒤쪽에. 앞쪽에 있는 문제는 진짜 눈으로 10초 안에 끝낼 수도 있어야지 뒤에 있는 문제들을 5분, 6분 투자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탐구는 수학보다도 훨씬 속도가 중요하고 난이도가 낮은 개념 문제들은 눈으로 보고 10초 안에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항상 이상적인 상황을 두고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다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그래서 시험날 반드시 변수는 발생한다. 무조건 내 옆자리 애가 다리를 떨든 내가 못하는 지문이 나와가지고 완전 막혀버리든 그게 당연한 거다. 수능장 가는데 막 앞에 성게머리 있어. 뭐 그래서 당황하면 안 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시험을 아예 망쳐버리거든. 아 왜 하필 내 모의고사 때 저런 애가 옆에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집중해야 돼. 실질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거기에 피해를 더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더 질문 없으면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는 화륜이야. 자, 이제 내 차례야. 미니고 퀸의 구모 대비법. 아무래도 평범하지 않은 편이잖아, 내가. 우리 준비한 게 있어. 태연아, 나 머리가 좀 허전해. 와 왕관 수여식 왕관. 퀸이 되셨다. 퀸의 행동수칙 제1장 구모는 중간 점검이다. 결국은 이것도 수능을 위한 대비인 거잖아. 맞지? 수능을 위한 마지막 목표로서 너희도 다 집중을 하는 거지. 구모만을 위해서 막 우리가 달려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구모 직전에 막 구모 공부해야지 이것보다도 그냥 쭉 수능 공부를 하다가 나 지금 상태 어떤지 체크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모를 받아들였어. 근데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미리 해놔라.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수학 같은 거는 방학에 미리 해둔다거나 막 그때 가서 내신하듯이 국영수 사고 다 챙기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구모는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극찬하는 선생님을 몇 분 말씀드리자면 그냥 김종우 선생님, 김종익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일단 김종우 선생님은 여기 9시간 수능 한국사 압축 특강 이런 거 있고 파이널 가면 딱 3시간으로 끝. 좋다. 나 저거 꼭 들어야겠다. 필요한데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김종익 선생님 솔직히 개념만 다 해도 생윤이랑 윤사는 다 가져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부럽다. 하여튼 그래서 개념만 똑바로 해도 좋으니까 이거에다가 기출만 했는데도 1등급이 잘 나오더라고. 잘 가르치시나 보다. 잘 가르치죠. 생윤 윤사 다 하는 친구면은 난 기왕이면 김종익 쌤 들어라. 먼저 밝히고 얘기할게. 난 김정 쌤 개인 알바 아니고 저기 아니고 근데 진짜로 한 번만 들어봐. 제일 추천하는 거는 V 모의고사라고 있거든. 다른 선생님들 듣던 친구들도 모의고사 풀 때 V 모의고사 푸는 경우 정말 많이 봤고 나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번 구모 전에. 평가원이랑 비슷해 느낌이. 단어가 부족하다. 무조건 이거. 이제 와서 단어 외우고 있는 건 조금 그렇긴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만약에 본인이 그래, 진짜로 부족하면 미흡하다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은 진짜 이 단어 보면 이거 지영쌤이 노래 불렀던 건데 하면서 이제 기억이 나. 퀸의 마인드셋이 중요한데 퀸들아 겸손해라 이만하면 됐다는 퀸이 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몫이고요. 왕족의 마음가짐이 아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진짜 알 것 같아. 4합 8을 내가 만약에 맞춰야 돼? 4합 8이면은 4합 7, 4합 6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럼 이제 수능 날에 한두 등급씩 떨어져도 최저 안전하잖아. 최저를 위한 공부를 안 하면 돼 사실. 그렇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제2장 시간 강박 절대 안 돼. 시간이랑 순서 배분해서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마라가 어떤 날은 문학이 좀 쉬우면은 여기서 빨리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있으니까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타임 빡세잖아. 엄매가 막 시계를 보면 9시가 넘어가. 지속적으로 20분이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날 하루쯤은 엄매가 너무 어려워. 하루쯤은 엄매가 어렵고 나머지 뒤에서 잘 풀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윤리는 우아하게 풀어라. 너희 혹시 사탐 애들이 막 타임 어택해서 막 와다다 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과탐 애들은 이렇게 뚫어져 쳐다보고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핑 하고 넘겨. 근데 사탐은 근데 만약에 윤리가 막 25분 이렇게 헉헉
헉헉거리면서 끝나잖아? 그러면은 멘탈 흔들려? 친구야 개념을 다시 해야 돼. 개념 문제구나. 그리고 막히는 문제는 2분 이상 잡지 말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국어가 제일 위험한 게 조금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맞아. 비교하면 될 것 어차피 같은데 몰라. 근데 2분 넘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와서 다시 봐야 보여. 차라리 별표 쳐놓고 솔직히 야, 만약에- 2분도 길다. 그래. 국어 넘기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읽히잖아.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아는 거니까. 그게 다 한국어라서 그래. 2분 이상 잡지 말고 또 OMR 미리 마킹해라. 그리고 제3장. 만약에 모의고사 날에 자신이 없다. I'm the best, I'm the queen 이러고 해봐라.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잘 해볼게. 이 자세 뭔지 알아? 좋아지는 자세. 난 그거 하면 난 수능 망할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이 자세를 해봐요. 화장실에서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무시해드려야겠다. 핵심은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오케이, 믿어라. 이제 그 방식이 약간 유독 내가 튈 뿐. 우리 모두 다 함께 퀸이 되어보자. 이상. 마지막으로 나영이 차례인가? 퀸 다음 차례가 좀 긴장되겠네. 왕관이라도 넘겨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나영이 발표로 넘어가 보자. 나는 수능 시뮬레이션 돌리고 피드백 줍줍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어. 나는 구모가 진짜 수능 전에 최고의 실전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피드백을 잘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폼을 다 올려놓고 주기적인 모의고사로 감을 유지했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든지. 그리고 시험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게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 문학, 비문학 푸는 순서,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인강 많이 듣잖아. 선생님들마다 그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거든. 그래서 막 인강 옮겨 다니면서 듣지 말고 한 선생님의 정보 처리 과정을 내가 다 습득시킨다 라는 마인드로 실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언매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개념 끝내놓기. 언매에서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엄매에서 나가버리면 이제 표점 높이려고 엄매를 선택한 의미가 없어져. 그렇지. 그래서 언매가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나는 오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랑 똑같다. 틀린 문제는 일단 내가 틀렸다니까 당연하게 오답을 해야 되고,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게 오답 정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가 똑같이 계속 나오는구나가 보이더라고. 수학할 때 나는 암산을 최대한 줄였어. 내가 암산을 자꾸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피곤할 때는 계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학교 수학 선생님이 많이 쓸수록 실수가 줄어드는 거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암산 안 하고 쓰니까 실수가 줄더라고. 좋네.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한국사 역시 나도 김종훈 선생님 추천하는데, 내가 한국사가 생각보다 등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막 7등급이 뜰 때도 있는 거야. 최저에 4등급이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 보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어. 와. 난 진짜 추천해.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생명은 난이도 하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스르륵 풀어야 돼. 개념 여름방학 때 진짜 다 끝내놓고 구모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빨리 정확히 풀 수 있을 정도 안 하면 고난이도 문제를 연습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도 있어서 저 개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틀리면 진짜 아까운 거야. 안타깝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스킬을 내가 습득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구는 진짜 그냥 개념밖에 없습니다. 개념 진짜 열심히 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 오지훈 선생님 풀커리를 탔는데 개념 강의 진짜 유명하고 맞아. 진짜 잘 돼 있고 그것만 봐도 개념이 거의 다 끝날 정도로 좋고, 하반기에 가서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잘 잡아주셔서 나는 오지훈 선생님 진짜 추천해. 그리고 시험 당일 루틴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박이다. 샤이마스켓. 나는 일단 7시에 일어났어. 평소처럼 그냥 7시에 일어났고, 아침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에너지바, 육모도 그렇고 이번 구모도 그렇고 수능 때 먹을 거를 챙겨갈 거야. 똑같이. 우리 엄마 김치볶음밥이 진짜 맛있기 때문에 엄마도 연습을 하셔야지. 그렇지. OMR 마킹 같은 경우는 나는 일단 국어는 풀 집중을 해야 되잖아.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때 마킹을 하는구나. 좀 힘든데? 이러면 OMR 마킹을 하고, 진짜 확실하다, 이게 답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문제는 일단 표시를 했어. 그래서 그 문제들부터 OMR 마킹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모 전에 다 정립을 해놔야지. 맞아. 마지막 리허설이니까. 마지막에 하면 손 떨려서 안 돼. 맞아. 멘탈에 대한 내용인데, 구모는 잘 치든 못 치든 수능 점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수능을 위한 최고의 연습이라 생각하고, 나의 빈틈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기, 피드백을 하자는 말이지. 혹시 멘탈이 무너지더라도 그렇다고 수능 안 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멘탈 잡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 화이팅! 파이팅. 오늘은 이렇게 발표는 마무리가 됐고, 이번 소식 뒤에는 Q&A 파트도 준비를 해봤거든. 후배들이 직접 우리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댓글로 질문을 몇 개 받아봤는데 잘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노베이스인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노베이스 학생들이 듣기 쉬운 강의나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이 듣는 1타 강사나 쪽집게 강의 이런 거를 따라 듣는 애들이 많은데, 보통 그런 거는 상위권을 대상으로 한 강의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뭐 NG를 풀기보다는 조금 더 기출을 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이승유 선생님이 노베이스나 좀 하위권 친구들 잘 다뤄주셔서 그 그런 강의를 선생님 좀 들어봐도 추천드리고 싶고 모래성 쌓으면 금방 무너지니까 탄탄하게 벽돌성을 쌓아야 돼. 두 번째 질문도 있어. 평소 연습 때는 잘 보는 편인데 실전에서 컨디션이나 실수 때문에 점수를 다 깎아먹는 스타일이다. 어떻게 하면 실전의 압박감을 견디고 평소 실력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전처럼 뭐 풀모를 풀던지 맞아. 나도 풀모의고사를 푸는 걸 추천하는 게 풀모의고사를 계속 풀다 보면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그냥 평소에 맨날 풀던 그 상황이라고 내가 착각하게 돼. 왜냐면 너무 익숙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익숙하게 그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 안 하던 짓을 하는 친구들 있어. 평소 루틴도 깨지고 막 그러면서 패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해라. 다음 질문은 뭐냐면 수업에도 집중해보고 필기도 계속해보고 교과서도 20분 보고 모르는 내용 포스트잇 붙여서 자주 보고 녹음해서 듣는 것도 했는데 암기가 너무 안 된다. 진짜로 회독이라는 게 읽기만 한 건지 아니면 뇌에 힘을 꽉 주고 봤는지 20회독이란 그 숫자에 집착을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그 문제를 이해했는지 뭐 그냥 읽는 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괴로운 상황을 견뎌야 돼. 내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 하나 있는데 뭐 자기만의 체계를 정립해서 어떤 목차 안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또 질문이 있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고1 학년 때 이럴 때는 하고 싶은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냥 좀 냉정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공부를 너무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 근데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야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회장님 혹시 선택 이해 후배들이 각자 다 고민이 많네. 다 우리가 했던 고민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했던 답변들이 다 잘 도움이 돼서 다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인정. 응원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1면 실릴 발표를 투표해볼까? 과연 오늘은 누가 1면 실릴까? 우리 지금 다 한 번씩 앞에 한 거지? 이번엔 누굴까? 단독 1위. 화륜. 와우. 화륜 한번 표. 화륜. 감사합니다. 화륜. 오. 화륜 쌤. 아 이런 그럼 화륜이가 누구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경석, 킹의 자질이 있다고 하시네요. 유일하게 두 번 1만 실린 게 화륜이었어요. 단독 1위 이게 바로 퀸의 자세. 다 같이 얘들아 퀸이 되자. 왜 나는 항마력 안 딸려 하는데 나머지가 항마력을 딸려 하는 다들 오늘 발표도 잘 준비해줘서 고맙고 다들 구모 잘 보고 수능까지 잘 봐서 구잘수잘 성공하자. 좋다. 좋다. 잘 수고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구모 앞두고 다들 기분이 어때?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수능 걱정은 되는데 부모 걱정 크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힘들면 울고 그냥 털어내고 다시 오고 묵묵히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수능 전에 마지막 평가원 실전 연습을 생각하니까 좀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구모에서 결과가 잘 나와주면 확신을 가지고 수능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원래 잘하니까. 수능 전날까지 풀로 공부하는 게 성적 잘 나오는 방법이라. 3등급 수능 때는 1등급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네가 짱이야?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수능 2주 남았어. 어떡해?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내 수능이 2주 나왔다는 게 나도 믿기지가 않네. 오늘 또 동아리 다 와줘서 그래도 고맙다. 근데 나영이 어디 갔어? 아, 나영이는 오늘 선생님이랑 상담할 거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동아리 참여는 못한대. 그러면 지웅 선배 또 오시나? 지우 선배는 아닌데 또 우리 지우에는 전설 선배 중에 한 분인 선배가 와주시기로 했어. 서울대 물리교육학과 다니고 계신 선배인데. 서울대요? 아 저는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아, 널 위해 준비한 거네, 오늘. 아 그러네. 선배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서울대다. 너무 설레. 선배님 이렇게 학교 오랜만에 오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고 선배이자 지우련에서 앞장을 수도 없이 차지했던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6학번 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수능 2주 남아서 너무 불안한데 오늘 많은 팁 부탁드릴게요. 이제 수영 선배도 오셨으니까 슬슬 회의 시작해보자. 해보자! 오늘 회의 주제는 수능 직전인 만큼 수능 직전 과목별 공부법이야. 사실 지금이 고3 수험생활 내내 가장 멘탈이 흔들리는 시기잖아.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각자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지 잘 담아서 각자 발표해보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나부터 발표해볼게. 사장님. 오늘 내가 발표할 주제는 수능 D-14 변수는 반드시 발생한다. 14일. 최근에 이런 조언을 한번 받았거든. 수능날 너 변수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 과목별로 조언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먼저 국어는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랑 EBS 문제 푸는 거를 추천을 해.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EBS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골라서 풀어보는 거야. 단순히 EBS에 있는 교재에 나온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고전소설이면 고전소설의 다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든지 진짜 수능처럼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맞춰서 풀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것 같고, 두 번째는 수학이야. 실무를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왜냐면 수학도 역시 시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신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한 게 있어서 실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육모, 군모에 있는 기출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유형이 있었다면 그런 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좀 잘 짚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학에서 내가 꼭 조언해주고 싶은 건 실수하지 말자. 현실적으로 나도 9월 모의고사 때 한 개 틀렸는데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서 진짜 아쉽더라고. 그래서 절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 틀려서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 다음은 영어인데 독해하고 선지 고르고 이 두 개가 본질이니까 내가 잘 다가온 문제풀이의 틀, 독해의 틀 같은 걸 잘 다져나가면서 영어에 좀 익숙함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단어 암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 진짜 많던데 수능 직전에 막 엄청 어려운 단어들 막 한 번도 안 봤던 거 갑자기 외운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일단 수능에 빈출되는 단어들은 이미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그걸 암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내가 평소에 안 외웠을 법한 단어들을 이제 와서 외우는 거는 타율이 진짜 낮다고 생각해. 이제 또 탐구인데 탐구 역시 실전 모의고사 풀기랑 실수 조심 이 두 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유형이라는 게 사실 겉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겉포장지만 벗겨놓으면 평소에 풀던 그 문제 그대로 풀 수 있는 거거든 사실. 그 당황하지 않고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전 모의고사가 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직전에 좀 전략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야. 나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 내가 9월 모의고사까지 생명과학 2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포돈 문제 하루에 막 10개씩 풀고 10개 풀면 1시간 넘게 지나갔거든. 아 이게 30분 안에 도저히 난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돈이랑 국제추론 문제 2개를 깔끔하게 버리기로 했어. 저 2개를 포기하고 푸니까 꾸준하게 한 1등급 먼저리 점수 나오더라고. 그럼 선배는 이런 전략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수능이 진짜 코앞이잖아. 진짜 코앞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긴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를 못 치는 게 이 시간대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 나름 전략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든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라서 저는 이런 전략을 선택했는데, 모두가 이럴 필요는 없다. 당연히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면 좋겠지만 직전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면 이런 전략을 바꿔서 훈련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그쵸. 거죠. 나도 저거 코드 못 풀겠어서 그런데 지금 몇 번으로 찍을 거야? 사실 이게 확률상 5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나는 약간 역배 좀 걸어서 3번 찍어볼래. 난 한번 2번 해볼게요. 2번. 운명 공동체가 아닌 거야? 둘 중 한 둘 명만 중에 한 승리하는 명만 거야? 승리할 수도 있고 둘 다 패배할 확률도 높아. 저거 진짜 못 풀겠어. 진짜 어려워. 수능날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나 이제 언매 개념이 직전에 혹시나 헷갈리는 게 있을까 봐 파이널 교재 위주로 좀 읽으면서 개념들이랑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읽어볼 것 같고, 점심 먹을 때는 한국사 유학 프린트 한번 읽어보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 우선순위, 내 경우에는 국어에 올인하고 있어. 물론 그동안은 항상 잘 봤지만 항상 잘 보다가 수능날 망한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난 수능이 처음이니까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국어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진이 나도 내가 1등급 받는다는 생각으로 국어에 올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개념도 한번 훑을 것 같아. 왜냐면 개념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수능에서 딱 봤는데 이거 뭐지?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 지금까지 이게 내 발표 다였고 고3들 다 파이팅하자. 다음은 활용의 차례야. 나 해볼게. 차분해진 활윤으로 돌아와서 하던 대로만 하자. 차분히 이 PPT가 굉장히 차분하지 않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차분해진 겁니다. 많이 차고. 네. 와, 쉽지 않다. 첫 번째 챕터는 과목별 공부법인데 1교시 국어 제일 중요한 거 기출로 돌아가기. 특히 강민철 선생님 우기분 같은 거 보면 695 다 정리해가지고 나오거든. 기출로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695랑 관련된 과거 기출까지 싹 다 모아져 있는 거 기출은 보고 실무도 보긴 했어. 이제 영어 또 그분 등장하시겠다. V 단어에다가 플러스 이제 모르는 단어 그것만 반복을 했어. 직기 포함 기출 풀 세트를 슬슬 돌려야 된다고 봐. 영어는 나는 실무를 좀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 여기서 강추하는 게 선생님의 영혼이 갈아 들어간 V 모의고사. 이거 진짜 엄청나지. 진짜 내가 시즌 1, 2, 3 다 샀는데 평가원이랑 되게 정말 흡사하다. 화른이도 지영쌤을 엄청 좋아하나 봐. 엄청 사랑하지 진짜. 4교시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출로 돌아가야 돼. 진짜 나는 무한 기출 지옥인데 개념 강의 김종희 선생님의 잘생긴 개념 듣고 부지런히 현자애돌이랑 기출 5개년을 교육청이랑 안 가리고 다 뽑아. 한 20번째 보고 있나?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한국사인데 키워드로만 외워도 되거든? 양면해서 딱 한 장. 거기 안에 정리를 다 했고 종웅쌤이 이제 3시간으로 끝내는 전범위 파이널 강의를 찍으셨는데 컴팩트하게 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3시간으로 딱 끝내버리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우선순위 관련 챕터인데 개념을 할 거냐, 문제풀이를 할 거냐, 오답을 할 거냐. 근데 일단 개념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한다는 거는 수능이 14일 남은 게 아니라 370일 남았다는 거. 그치. 좀 곤란해. 그러면 안 돼. 나는 오답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파야. 틀렸던 문제를 모아놨을 거니까 그걸 다시 푸는 거야. 문풀 오답 반복이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봐? 수능 실전을 시뮬레이션하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지. 난 충분한 수면. 빈칸 퀴즈를 해봤는데 어호. 치밀한데? 예열 자료? 좀 비슷해. 자료와 행동 강령이. 아, 자료와 행동 강령. 맞아, 행동 강령. 그다음에 뭐로 돌아가기. 평가원으로 돌아가. 그렇지, 평가원으로 돌아가기. 그러면은 매일 뭐뭐처럼 살기. 수능처럼. 그렇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소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수능 당일 볼 자료와 행동 강령 만들기. 무한 긍정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행동 강령이라 보면 되고 불안 요소를 최소화해서 불안핑이 되지 않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으로 돌아가기였잖아. 이게 꼬인 사고로 수능장에 가지 말자. 사설에 적응한 채로 수능에 가지 말자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매일을 수능처럼 하는 건데 기상 시간 그다음에 과목 시간 요거 두 개를 맞춰야 돼. 그리고 여기 적어놨지만 폭사는 절대 금지야. 오히려 난 지금 수면 시간이 늘어났거든. 내신은 솔직히 오전에 몇 과목 나눠서 보지만 얘는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거니까 체력을 비축을 해놔야 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이거라고 봐. 내가 짱이고 네가 짱이고 내가 짱이다. 진짜로 이거를 명심하고 가야 돼. 화륜이답다.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네가 짱이야?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짱이야. 멋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내 발표였어. 다음 발표 태영이가 해보자. 내 발표 주제는 나만의 최고점 페이스를 찾아라. 혹시 오늘 크리스마스 계획을 다 세워온 거야? 대학 잘 가고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내야지. 진짜 그래야지.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조정희 선생님의 가장 뼈 때리는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 니네들이 뭔 페이스 조절이냐. 그거는 수능 만점에 목표인 애들이 하는 짓이다. 근데 너희들은 대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전날까지 풀로 공부하는 게 성적 잘 나오는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는 그냥 수능 전날까지 풀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야. 내 과목별로 이제 팁을 하나씩 얘기해 주도록 할게. 국어는 먼저 문학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어. 그래서 보통 문학 몇 분 잡고 풀어? 좀 쉬운 거는 한 6분, 조금 어려운 건 한 8분? 근데 나는 안 되더라도 4분 만에 다 풀고서 그걸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했어.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트면서 풀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어떤 게 내가 꼭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인지 이게 딱딱딱 보이는 거야, 빨리.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식사 시간 메이트. 그냥 자기 강의분을 특별히 볼 시간 없을 테니까 밥 먹을 때 봐라. 난 실제로 그래서 밥 먹을 때 봤거든. 굳이 억지로 내가 EBS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잘 푸시니까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할게. 우와. 개인적 국민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럽다. 사인 받는데 줄을 엄청 썼어. 그리고 나는 영어야. 실전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었어. 조정희 선생님이 만드신 실전 모의고사가 진짜 좋은 게 그냥 주는 문제가 없어. 한 번씩 꼬아서 내고 맞아. 왜 30번대가 쉬운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상황에 대비가 많이 됐던 것 같아. 이것도 사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탐구야. 형상이랑 똑같은 생투어인데 근데 개념을 틀리면 진짜 의미가 없잖아. 맞아. 개념 틀리면 무슨 소용이야. 생투가 개념량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 그리고 현역에게도 자료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 저번에 나 그거 봤어. 혜영이가 하우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야. 아니 나 그래서 나 뭔가 싶었거든? 나는 진짜 자료 하나하나 간절하단 말이야. 메가스터디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구매를 했고 그것도 심지어 학교 풀었어. 쓰레기통을 뒤진 경험도 지금 보면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까 화련이 말처럼 딱 수험 루틴을 지켰어.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딱 수험 시간표대로 정 올리는 거? 8시간 정도 종 올리는 그게 있단 말이야. 다들 실무 풀세트로 챙겨. 학교에서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진짜 매일매일이 딱 수능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 우리 반도 그렇게 하자 해야겠다. 나는 너네 방 가서 할래. 실제로 다른 반 애들도 많이 와서 하더라고. 와.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너가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 있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2026학년도 26학번으로 입학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이 내년에 학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꼭 가약해주세요. 걸어? 그럼 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잘 들어줘서 고마워. 혜영 서울대 가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영 선배가 발표할 차례야. 수영 선배님 발표해 주시죠. 좋아. 서울대 선배인데 너무 기대돼. 혜영이를 위해 모셔온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너무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26학번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준비한 주제는 이거야. 서울대 가고 싶을 때 들으면 갈 수 있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노래 들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 자, 우선 나의 입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 나는 재수해서 정시로 서울대를 갔어. 수시를 버린 게 아니라 정시를 당한 거야. 수시가 선배님을 버린 거군요. 맞아! 내신 성적이 나를 버려. 맞아! 수시가 나를 미워하나 보네? 그럼 나도 미워해줄게 이러면서 이 정시를 했지? 이렇게 1, 3, 3, 2, 3 솔직히 말해서 스카이를 갈 만한 성적이냐고 물어봤을 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많이 올려서 서울대 물리교육과 연세대 물리학과, 고려대 학부대학 세 장의 원서 모두 합격을 하고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오게 되었지. 수능은 루틴의 시험이다. 이기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구모 이후부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했고 분량도 다 고르게 했어. 음악도 같은 음악만 들었어. 수능 시험장 당일 아침 어떻게 간다, 난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지. 저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루틴을 이 시점에 지켰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 우선 국어야.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원준 쌤의 이키마라는 교재가 있었어. 이 이키마 교재를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그래, 이게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지. 자, 다음은 독서야.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원준 선생님의 코어 코드 강의를 통해서 일관된 문제풀이 전략하고 논리적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걸 목표로 했어. 단순히 겉포장지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의 본질, 문제가 진짜로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 그 논리적인 개념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를 목표로 했어. 문학으로 넘어가자. 내가 수능 직전에 5개년치 정도의 문학 기출을 다 분석했어. 그랬을 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야. 질문 읽을 때 의식적으로 먼저 밑줄 긋고 체크를 하자. 문제를 보고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읽을 때부터 이미 체크를 해놓자. 그러니까 분석을 다 본인이 직접 한 거지. 그렇지. 이런 건 직접 분석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느낌. 맞아.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질 수밖에 없지. 나는 지금 될까? 서울대 가야지. 2주년은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뀔 수도 있어. 그냥 우직하게 가면 되는 거야. 난 원래 무직하게 잘해. 원래 자신감이 넘쳐서. 내년 MTS 보겠네 그럼 뭐. 기대할게. 다음은 수학이야. 1일 1시모를 했어. 다양한 난이도, 형식에 적응하고 분석하고 복기해서 수능을 안 틀리도록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형석이도 그렇고 항상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 저걸. 맞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야, 저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똑같아 결국 보면. 진짜 복습, 분석, 단권화, 루틴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입장했으면 좋겠어. 다음은 극한의 실력 플레이리스트. 노래 들으면 집중 안 돼요. 그래, 집중 안 되는 노래 틀고 공부해보자. 100분짜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 딱 무대 끝나면 시험 끝나는 걸로. 내가 흔들리더라도 이것만 했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 들고도 100점 나오더라. 그리고 다음은 영어야. 3등급 잘 나가면 2등급 정도였단 말이야. 재수에서 수능 때는 1등급.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지영 선생. 지금 눈빛 돌아가잖아. 내가 김지영 쌤 강의 중에서 V 모의고사랑 V 단원은 진짜 정말 추천을 해. 분석하고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든다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 얘기를 해줘. 이건 읽어야 된다. 이건 버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첨삭하기 너무 좋은 거야. 다음은 탐구야. 탐구는 4교시는 체력이 진짜 바닥나. 맞아. 가고 싶고. 그치. 이것만 끝나면 이제 그치. 입시가 그치 끝이라. 뭐. 그래서 나는 탐구를 오후 4시쯤에 다 체력이 빠질 때 그때 1일 2실모를 했어. 그리고 지구과학은 박 선생의 마지막에 보는 책 이 교재를 정말 유용하게 활용했어.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이나 그해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행동강의 간과나 있지. 그걸 여기 여백에 했어. 여백에 해서 책 한 권으로 난 올해 모든 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와,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지. 시간을 아낄 수 진짜 약한데 남은 기간 동안 저거 한번 해볼게요. 진짜 마지막에 보는 책. 수능 2주 전이지 지금. 과연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짧지 않아. 충분히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사소한 습관, 태도, 오류 이런 거 다시 점검하고 지금 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도록 해. 이상으로 내 발표를 마칠게. 혹시 너희들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있어?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점점 저렇게까지 해야 서울대 가나 이러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들 수능 2주 전인데 이렇게 준비도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투표해봐야 되니까 앞장에 실릴 가장 좋았던 발표 한번 정해보자. 이것도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추억이다. 하나씩 투표 결과를 공개해보자. 태영, 좀 수영, 오, 선배님. 그리고 화륜. 설마 마지막에 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잠깐만. 결정이 돼야 되는데. 또 네가 아니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태영, 와, 선배님을 이기고 지금. 태영이가 앞장을 차지했어. 대단한데? 나 요새 좀 투표가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되게 태영이 사율이 좋아. 이러다가 서울대밖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선배님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발표도 하고 투표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뭐 하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 너희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오늘 다들 나눴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수능까지 꼭 화이팅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능 끌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관악에서 보자. 고대를 위해. 퀘스트 꼭 간다 내가. 나 인스타 하는 거 보면 바로 이제 휴대폰 가져가거든. 나 오늘 인스타 계정 지울 거야. 아까 지우고 왔어 이미. 좋네.